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기와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센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자, 마지막 강좌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마지막을 좀 더 많은 열정과 에너지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13번부터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길이가 일자리 선분이 있고, 자, 포커스가 이걸 것 같아. A의 n-1에서 그리고 그 다음 A의 n까지 갔을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거리가 25분의 2n-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예시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봐봐. 자, n 대신에 1을 넣으면 A0, 자, 선생님 여기 조금 밑에다 써볼까? 자, A0에서 A1까지 갔을 때 추가적인 거리가 n 대신에 선생님 1 넣었잖아? 자, 25분의 1일 거야. 요만큼 추가되죠. 선생님이 누적 거리를 뒤쪽에 써볼게. A1부터 A2까지를 만약에 썼다. 자, n 대신에 선생님이 2를 대입한 거죠. 그럼 늘어난다고. 이 지점까지 늘어나는 건 25분의 3이야. 그럼 누적거리는 얼마냐면 25분의, 자, 이거 더하기 이거죠. 1 더하기 3이 된다고요. 그럼 25분의 4 정도가 되니까 사실 처음에 A0부터 A1까지 25분의 1 조금 왔고 조금 더 왔고 이런 식으로 왔다고. 그래서 A2는 25분의 4,0가 된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거야.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A2에서 A3까지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추가되는 거리는 25분의 n 대신에 쌤이 3을 넣은 거니까 5가 된다고. 그럼 누적 거리는 25분의 얼마? 1 더하기 3 더하기 5 되겠죠. 자, 규칙 보이나요? 규칙 보여? 자, 이렇게 갔을 때, 자, 만약에 A5에서 쌤 A6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자, A6까지 왔다. 그럼 누적이, 자, 추가된 게 25분의 6을 선생님이 넣었어. 그럼 6 집어넣어주면 11이죠. 그치? 11인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토탈 거리는 25분의, 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이 되죠. 근데 보여? 연속한 홀수 2개의 합은 2의 제곱. 연속한 3개 홀수, 자, 3개의 합은 3의 제곱. 연속한 홀수 6개의 합은 6의 제곱인 36일 거야. 그럼 25분의 36이니까 사실 어떻게 왔냐면 25분의 36은 25분의 36은 1에다가 플러스 25분의 11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 왔다가 25분의 11만큼 와. 여기가 지금 A6자리잖아. 그럼 1,25분의 11 맞아요? 맞다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이런 어떤 예시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반화 쓸 수 있을 것 같아. 쭉 가서 A의 지금 n-1에서 결국 AN까지 왔다라는 뜻은 이 구간의 추가는 25분의 2n-1이 되고 결국 누적은 이렇게 했다. 그지? A0에서 자, 그래서 AN까지 총 누적거리. 자, 누적거리. 요거 할 수 있겠지? 얘는 얼마가 돼요? 25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 가서 맨 마지막에 2n-1까지 연속한 홀수 n개의 합은 25분의 n제곱이 될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직선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자, 여기 쭉 왔을 때 거리가 2가 되든지 또 이 추가 4가 되든지 또 이 추가 6이 되든지 또 8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2의 배수가 되면 된다. 그지? 그럼 얘가 자, 2가 되든지 4가 되든지 뭐 8이 되든지 자, 6이 되든지 8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얘가 뭐지? 얘가 완전 제곱수죠. 자, 요게 지금 제곱수라고. 그럼 오른쪽도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죠? 4 있지. 2의 제곱. 그리고 요거 자체는 항상 뭐 돼야 돼? y 이퀄 x 위에 있으면 짝수가 돼야 되니까 3의 제곱은 빼고 4의 제곱인 16 되겠죠. 16.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총 누적거리가 4가 됐을 때 첫 번째 y는 x 위에 있는 상황이 되고 총 누적거리가 16이 됐을 때 두 번째 y는 x 위에 있는 상황이 되니까 총 누적거리가 16이 된다는 뜻은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얼마 돼야 돼? 16이 된다. 16이 된다. 여기서 8칸, 여기서 8칸. 그러면 8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A 답은 8.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13번. 됐죠? 자,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14번 한번 볼게. 첫째 항이 짝수다. 밑줄 거 볼까요? 자, 첫째 항이 짝수다.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조금 엄격한 조건을 만들어서 답의 경우가 많은 걸 조금 탈락시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규칙이 있다. 다섯 번째 항이 5가 됐을 때 첫째 항을 구해봐 라고 하면 거꾸로 간다고. 다섯 번째에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다섯 번째 항이 5잖아. 자,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오겠죠. 네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스토리가 돼. 어떤 스토리? 전항에서 3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되니까 이 규칙은 3을 빼면 되고 나누기 2 했을 때 그 다음 항이 되니까 곱하기해서 앞으로 가면 될 거야. 자, 따라서 여기서 3을 뺀다고 2가 되거나 그쵸? 3을 빼. 그리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죠. 왜냐하면 얘 나누기 2 했을 때 얘가 되거나 더하기 했을 때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럼 곱하기 2 하면 10이 된다고. 자, 근데 어떻게 돼야 돼? 이때는 A4가 홀수가 돼야 돼. 그래서 짝수니까 탈락. 이때는 A4가 짝수 합격. 또 이렇게 하겠죠? A3이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패턴이 있을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자, 3을 빼자고요. 7. 근데 홀수 돼야 되는데 맞지? 2를 곱하자고요. 20. 짝수 돼야 되는데 맞지? 오케이. 자, 또 A2는 자, 여기 3을 빼야 돼요. 그죠? 4. 자, 홀수 돼야 되는데 탈락. 그리고 A2는 2를 곱해야 돼. 14. 짝수 돼야 되는데 합격.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A2는 17, 홀수 돼야 되는데 합격. A2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 40, 짝수 합격. 이제 다 왔다, 그지? 자, 이런 상황은 A1은 13. 근데 너 홀수 맞아? 맞아. A1은 28. 자, 짝수 맞아? 맞아. 그리고 A1은 3을 빼야 되니까 14 홀수 맞아? 아니, 탈락. A1 같은 경우는 2를 곱해야 돼. 그쵸? 2를 곱해야 돼. 34죠. 짝수. 맞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 A1 같은 경우는 3을 빼야 돼. 근데 너 홀수니? 맞아. A1 같은 경우는 2를 곱해야 돼. 80. 근데 짝수 맞니? 맞아. 뽑았잖아. 근데 첫째 항이 짝수가 돼야 된다고요. 이런 건 탈락이라고. 너는 돼. 그리고 너도 돼. 그리고 너는 탈락. 너는 된다고. 그럼 얘들 더하면 답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62 그리고 80을 더한다고. 자, 그래서 142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어. 14번은 142입니다. 그죠? 이렇게 답을 하시고 자, 답 확인해 볼까? 자, 142 맞죠? 이렇게. 자, 하나씩 수영도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되는 문제가 14번이었어요. 자, 오케이. 됐고.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볼게. 15번 문제. 오, 이건 이제 뭔가 약간의 선생님이 지난 강좌의 마지막에 얘기했지 않아? 문항 배치가 준킬러나 킬러에 오면 함축적 표현이나 연결 실전 개념을 생각해야 돼 라는 뜻인데 일단 새로운 정의가 있죠. 이거 잘 보시면 AM이라는 이 정의가 있어. 근데 얘는 뜻이 뭐냐면 3 곱하기 2의 m제곱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 이상의 자연수인 등비수열의 k항이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의 제곱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세 번째 항일 수 있지. n-1이니까. 그리고 공비를 만약에 4로 본다면 3 곱하기 4로 볼 수 있거든.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4라고? 그럼 두 번째 항이잖아. 두 번째 항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사실 자연수 K의 합이니까
너 몇 번째 항 될 수 있어? 그 항의 합을 AM으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3 더하기 2 해서 5가 되는 건데 사실은 뭐를 해야 돼? 거기에 지금 M 자체는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였다고. 2였기 때문에 A2인 거죠. 그러면 200이면 200을 넣어야지. 200을 넣어야 돼. 3 곱하기 자, 잘 봐 여러분. 2에 200이 됐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공비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 안에서는 자, 제 몇 번째 항이다 이렇게 되니까 제 K 항이다. 항 넘버를 선생님이 뒤에다 한번 달아볼게요. 자, 이 잘 보셔야 돼요. 함축적 표현이야. 공비를 만약에 2로 내가 해석을 한다면 얘는 지금 몇 번째 항이 되지? 우리가 3 곱하기 2에 n-1이 an이죠. 그럼 지수에다가 1을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201번째 항이 되는 거야. 선생님 설명 이해되겠어? 201번째 항이야. 자, 또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얘를 3 곱하기에 2를 하나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100제곱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비는 2의 제곱인 4로 본 거고 그러면 공비가 4인 자 100제곱은 101번째 항이다. 그지? 101번째 항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쭉 가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2에 200제곱으로 만약에 본다? 3에 200제곱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선생님이 뭐로 자 얘처럼 이렇게 본다면 사실 얘는 요거 1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공비가 2의 200제곱이고 그런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이다라고 할 수 있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쭉 갈 수 있다고. 얘는 사실 이렇게 된 거지. 1제곱이 생략돼 있다 치면. 자, 여기에 지금은 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렇게 보자. 자, 1 여기다가 순서대로 좀 써볼게. 자, 200제곱 이렇게 보면 결국은 공비가 2면서 201번째 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걸 학생들이 알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 선생님 약속대로 쓰면 A의 200이라는 정체는 번째를 나타내는 거니까 201 그리고 더하기 101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얼마니 이 말하고 똑같다고. 근데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말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00이라는 숫자를 1 곱하기 200, 100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결국은 200의 약수의 의미가 들어간다고. 다시 선생님이 보면 요 200은 8 곱하기 얼마냐면 8, 2, 16이니까 25죠. 그러니까 25. 다시 말해서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해석은 선생님 모든 걸 바라봤을 때 약수표를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었다고 여러분. 여기에 자 2의 0제곱 자 요거 쌤이 그냥 표를 그대로 쓸까? 이렇게 나타내면 자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리고 5의 0제곱 5의 1제곱 5의 제곱 이렇게 표시해서 얘들 만나는 거 있잖아. 요거 곱하기 5의 제곱 얘하고 잘 생각해 보면 맨 끝에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 거야. 1 곱하기 200이죠. 그게 어디에 숨겨져 있지? 이 커플이 1 곱하기 200 200 곱하기 1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아, 그러면 2 곱하기 1 곱하기 5의 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5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로. 그치? 자, 2의 0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5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전부 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매니에 썼던 게 요 커플을 나타내는데 요 커플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요 커플 자체가 사실은 순서가 바뀌어 있는 형태가 들어가 있었지. 얘는 어디 있을까요? 2의 제곱이라는 건 여기 있다고. 요거. 2의 제곱. 그냥 결국 4인 거잖아, 4. 그러면 50이 돼야 되니까 사실 여기 들어가 있지. 얘가 지금 커플인 거야. 왜냐하면 4 곱하기 여기 50이니까 200이 되는 커플. 선생님 말 이해되겠어?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들어가 있다라고 치면 2의 제곱하고 100이다라고 치면 결국 2의 제곱 곱하기 100이다 치면 자, 요거야. 자, 다시 선생님 잘못했다. 잡아. 자, 여기 2의 제곱 요거 하고요. 그리고 100이라는 건 사실 선생님 어떻게 보면 되겠어? 여기 안쪽에서 자, 4 곱하기 100이니까 100은 요거지. 이렇게 있죠. 그치? 4 곱하기 25. 자, 4 곱하기 25라고 하면 여기 5, 4, 20, 100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자, 2의 제곱이니까 사실 자, 이 커플이 아니라 자, 선생님이 요 커플이 되겠다. 그지? 자, 2 곱하기 100. 그러니까 얘 곱하기에 얘 곱하기에 얘 곱하기에 이렇게 쭉 만나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얘들을 쭉 더한다는 뜻은 사실 얘는 200 더하기 1이고 얘 같은 경우는 100 더하기 1이고 그리고 맨 끝에 얘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로 보면 결국 요쪽에 있는 애들이 뭘 나타내죠? 200의 약수들을 나타낸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얘들은 약수의 합인 거야.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결론을 쓰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200의 약수의 합에다가 자, 더하기. 자, 여기까지가 몇 줄일까요? 결국 약수의 개수만큼 4 곱하기 3, 12.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줄이거든. 그럼 12줄에 1만큼 커져 있으니까 플러스 12를 써서 결국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요것만 파악하면 돼. 자, 따라서 200의 약수의 합을 구하세요. 약수의 합 공식을 우리가 배웠다고요. 그죠? 얘는 자, 2의 0제곱부터 더하기 쭉 해서 2의 1제곱 쭉 가서 2의 세제곱까지 그리고 곱하기 5의 0제곱, 5의 1제곱, 5의 제곱 이렇게 흘러가잖아. 여기다 더하기 12가 정답이고 사실 등비수열의 합을 쓰면 자,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1에다 공비의 항수 제곱이니까 4개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곱하기 자, 25, 30, 31이니 25하고 5하고 31 여기다 더하기 12를 하시면 돼. 그러면 결국 요거는 계산하면은 15잖아. 15. 따라서 15 곱하기 31 더하기 12가 최종적인 정답이니까 자, 30이라고 15를 곱해 볼게요. 5, 5, 3, 15, 1, 3 이렇게 되니까 465. 자, 465에다 12를 더하면 되네. 그래서 47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고. 그래서 약수의 합이 들어가 있는 문제. 이게 지금 이 15번 문제였다 생각하면 돼요. 자, 되겠지? 자, 함축적 표현을 조금 생각을 하면 자, 좋은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을 한번 볼게. 16번은 자, 이건 이제 그 하나씩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서 규칙을 찾아도 되고요. 자, 아니면 자, 이건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좌표평면 한번 그려볼게. 쭉 이렇게 그려서 x절편은 n 플러스 5고 y절편은 n 플러스 자, 지금 x절편은 n 플러스 4고 y절편은 n 플러스 5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쌤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자, 쭉 이렇게 똑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얘가 n 플러스 4인데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거 있지? 이렇게 얘가 n 플러스 4 얘를 최대한 이용하고
n 플러스 5라는 예를 원래 주어진 걸 이렇게 쌤 써볼게요. 그러면 자 원래 지금 주어진 거는 실선, 자 점선이 아니라 실선 위에 있는 거지. 위에 있는 거라고. 이 안에 모든 점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카운팅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n 플러스 3이 될 때 자 이렇게 있을 거고, 자 하나씩 해볼게. 이렇게 쭉 있다고 쳐봐. 자 1일 때 2일 때 하고 여기 지금 n 플러스 2 그리고 n 플러스 1일 때를 한번 보면 자 잘 봐 여러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사실 자 이쪽에 1층짜리 있지. 요게 지금 1층일 거라고. 그러면 요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요거 있지. 요거. 자 얘가 아마 허락될 수 있는 마지막 1층과 2층 사이에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이었을 거라고요. 여기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삐죽 나오게 된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거는 용납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처음에 올 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 구조. 자, 여기서부터 해서 이 라인에 여기까지 허락될 수 있는데 요 개수가 몇 개일까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자, 왼쪽 끝점의 좌표가 1일 때 1개, 왼쪽 끝점의 좌표가 n 플러스 1일 때 n 플러스 1개. 그러면 n 플러스 1개가 될 거라고. 자, 허락될 수 있는 한 변의 길이 일자리인 정사각형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씩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 줄겠죠. 여기 이렇게 갔을 때 이쪽에서 이제 하나씩 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허락될 수 있는 게 자, 하나씩 줄어서 여기 n개가 이렇게 허락이 될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요게 1일 때 자, 지금 n 플러스 3일 거야. 2일 때 n 플러스 2일 거라고. 근데 선생님 허락될 수 있는 걸 잘 보면 여기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요 상황 되겠죠,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게 얘란 말이야. 자, 얘가 지금 현재 밑에 있는 y좌표가 n 플러스 1이 1 될 때 여기에 지금 한 개가 허락될 수 있고 얘는 삐죽 나가게 되는 구조가 된다고. 아무튼 n 플러스 한 개부터 한 개씩 감소해서 언젠가는 맨 마지막에 한 개짜리가 올 수 있을 거라고. 그치? 이해되겠지? 한 개짜리가 올 수 있을 거라고. 그럼 걔가 바로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각 점이 자연수, 꼭지점의 좌표가 자연수가 될 수 있고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도록 하는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들을 AN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서 맨 마지막에 n 플러스 1까지 허락될 수 있으니 사실 얘는 2분의 항수 n 플러스 1 그리고 n 플러스 2 얘가 되겠죠. 8까지 시그마를 붙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시그마 대입하고 n 대신에 1부터 해서 8까지를 집어넣는 거지. 내가 원하는 답은. 그러면 2분의 1은 앞으로 빼시고 그리고 시그마 붙여주고 n 이꼴 1부터 8까지를 넣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n제곱 그리고 플러스 3n 그리고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고 자, 요거는 2분의 1에다가 하나씩 이제 공식을 쓰는 거야. 다항식이니까 자, 6분의 집어넣고 n에다가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얘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3 곱하기에 2분의 공식 넣죠. 자, 2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 넣고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8에서 16을 그대로 계산한다고요. 자, 3으로 약분하면 2, 이게 지금 3 되는 거고 그리고 2로 다시 약분하면 얘가 4가 될 거야. 근데 2분의 1을 곱하니까 자, 2, 3은 6 하고 6, 7이 42, 100입니까? 자, 이렇게 자 더하기 6에다 곱한 거야. 그리고 얘도 자, 선생님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지금 4가 될 텐데 다시 2분의 1을 곱하니까 2가 돼서 54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에 16을 2로 나눠야 되니까 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는 164가 나오겠죠. 그 답은 164다. 16번인 거야. 자,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지? 하나씩 그냥
1, 2, 3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답지처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아예 처음부터 시켜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를 최대한 이용하는 거야. 얘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좀 찾아줄 수 있으면 맨 아랫바닥에 n 플러스 1개가 있게 되니까 하나씩 주는 과정이 돼서 1개까지의 합이다를 좀 간략하게 느낌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16번. 자, 17번을 한번 볼게. 자, 17번은 자, 얘는 일단 V표를 쳐볼까요? 아주 유명한 조금 어려웠던 문제죠. V표 치고. 자, 등차하고 등비 자체가 뜨면 그래프의 의미도 있는데 계산의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정수 뭐 이런 키워드가 보이죠.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하되 여러분들이 계산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돼. 첫째 항이 지금 자연수, 공차가 음의 정수. 다시. 첫째 항이 자연수, 그리고 공차가 음의 정수. 이런 등차 수열. 첫째 항이 자연수, 그리고 공비가 음의 정수. 이런 등비 수열. 자, 이런 것들이 있네. A7 더하기 B7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결국은 일반항 구하는 뜻인 거죠. 자, 이제 하나씩 해볼 수밖에 없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해볼까라고 보면, 자, 첫째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어차피, 자, 등비 수열을 최대한 이용해 볼게요. 요 가하고 나 조건의 공통 부분이 있지. 선생님이 이걸 빼볼게. 빼보면 등차 수열 쪽은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등차 수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1단계는 자,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고 n 이퀄 1부터 해서 5까지가 되는 거야. 5개만 관찰하면 되고, 여기에 bn에다가 그리고 빼기 절대값의 bn. 자, 요거의 계산이 마이너스 40이 된다는 걸 가나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bn이 만약에 양수라면 어떻게 되겠어? 양수라면 제로가 될 거고, 음수라면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고 하니까 각 항의 2배가 되겠죠. 근데 나는 살펴볼 수 있잖아. B1, 그리고 B2, 그리고 B3, B4, B5 이렇게 일단 보시면 첫째 항이 자연수니까 양수, 공비가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위에 연산을 하면 음수 나라만 2배만 되니까, 왜냐하면 B2 마이너스 붙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2배의 B2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B4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40이 되겠지.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자, B2에다가 그리고 더하기 B4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20이 될 운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 여기까지 찾은 거야. 자, 찾아주면 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등비수열, 등차수열, 일반항 중심으로 푼다. 특히 계산 문제. 그럼 얘는 첫째 항을 B라고 두면 B 곱하기 R 플러스 자, B 곱하기 R의 자, 세제곱 되겠죠. 얘를 최대한 묶어주면 BR에다가 1 플러스 R 제곱이 돼서 선생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의 계산이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잡았는 거야. 근데 B는 자연수고 첫째 항을 B라 뒀으니까, 그리고 R은 음의 정수인다고. 음의 정수. 그러면 하나씩 넣어 보겠지.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보면 마이너스 1이라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B 그리고 곱하기 2 요거 했을 때 마이너스 20이 돼서 이때는 B가 얼마 되겠어요? 요 양변을 쌤이 이렇게 나눠주면 10이 될 수밖에 없겠네. 가능하네, 그제? 지금 첫째 항 자연수, 음의 정수. R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자, R이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2를. 그럼 마이너스 2B 쌤 그대로 넣고, 그리고 곱하기 집어넣어주면 5가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20.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건 2가 되는 거야. 요것도 괜찮네요. 그치? 얘도 괜찮아. 자, R이 만약에 마3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게. 마3이 되면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곱하기 집어넣어주면 10이 된다고요. 요게 마이너스 20. 자, 하지만 B는 3분의 2가 된다. 그치? 정수가 될 수가 없지. 지금부터는 R 값이 절대값이 커지기 때문에 정수가 될 수 있는 B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요 두 가지만 내가 허락될 수 있는 케이스 후보가 되는 거야. 후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가려야 될 거 아니야. 될 수 있는 게 정령 누군지를 가려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얘일 때 한번 볼게.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자, 얘가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얘가 10이고 마이너스 10이고 얘가 10이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조건에 이렇게 있었잖아. 얘 가만히 보시면 자, 시그마 이렇게 되고 자, n이 1부터 해서 5까지가 들어가 있고 자, 분배 법칙 그냥 쓴 겁니다. 더하기 자, 시그마의 n 이꼴 1부터 5까지에다가 여기 bn을 넣어주면 요게 27이 되잖아. 그지?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에서 선생님은 이 부분을 정확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an을 내가 유추할 수가 있다고. 왜? 그 유명한 대칭성 때문에. 왜요? 얘 같은 경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죠. 자, 그러면 총합은 평균 곱하기 별량의 개수. 바로 얘는 뭘로 쓸 수 있죠? 평균이 A3인데 요거의 5배 되는 거야. 5배. 그럼 얘가 된다고 치면 결국은 B1부터 B5까지 더하면 10만 남은 거니까 사실 살펴볼 수 있는 거는 5배의 A3 그리고 더하기 12 얘가 얼마 된다고요? 27이 된다고. 그럼 A3가 될 수 있는 건 5분의 17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5분의 17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의정수니까 정수나라에서 놀아야 된다고. 그지? 이런 분수꼴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볼 수가 있죠. 이렇게 찾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틀렸고. 이제 뭐 유일한 경우겠네. 첫째 항이 2니까 자, 얘가 2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얘가 8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6이 되고 32가 될 거야. 이게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잖아. 요거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10 그럼 22겠다. 그지? 얘가 22가 될 수밖에 없거든. 22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5배의 A3가 될 수 있는 건 얘가 5가 될 수밖에 없어서 세 번째 항은 1이 될 수밖에 없. 오, 너는 되겠다. 너는 되겠네. 자, 허락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b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첫째 항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n-1제곱이다 해서 b7을 구할 수 있겠죠. 뽑을 수 있다고. 자, 그럼 이제 나는 an만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항이 1이 되는 걸 찾았어요. 그죠? 자, 내가 지금 가하고 나를 이용해서 쌤이 지금 풀고 있잖아. 근데 안 썼는 나 좀 써줘라고 하는 애 있죠. 다. 자, 그러면 다 같은 경우는 요거 각 항의 절대값 취했는 bn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값 취하면 6, 14, 그리고 30. 맞죠? 그리고 62. 아, 이렇게 되면 시그마 했을 때 n이 1부터 5까지에다가 bn의 절대값 있잖아. 자, 얘가 62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쌤 쓸 수 있겠네. 그쵸? 자, 뭘 쓸 수 있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알 수 있는 건 시그마 n 이꼴 1부터 5까지에다가 절대값 an의 값은 자,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을까? 62를 빼요. 자, 81에서 62를 뺀다고. 그럼 19 되나? 19? 자, 이렇게 봤을 때 19 나오죠. 얘가 19라고. 19가 돼야 돼. 오이, 그럼 이제 다 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아주 소중한 정보. 자, 얘를 지금 현재 구했고. 그리고 세 번째 항이 1이란 걸 알고요. 공차 알고 있지 않아? 공차가 음의 정수. 공차를 D라고 치면 얘는 음의 정수가 되기 때문에 대칭성으로 우리가 쉽게 D 값을 찾을 수가 있고 일반항을 찾을 수 있어서 A7, B7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 세 번째 항. 자, 요거 첫째 항, 요거 두 번째 항, 얘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1이었다고. 그럼 1-D가 될 거고 얘는 1-2D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D가 될 거고
얘는 1 플러스 2D가 될 거야. 근데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그러니까 이쪽 나라는 0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취할 때 그대로 벗기면 되잖아. 그지? 그대로 벗기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벗겨야 되겠죠. 나는 19라는 걸 이용할 거거든. 19라는 걸. 자, 따라서 그대로 자, 마이너스 붙이고 요거 부호 바꾸자. 그냥. 자, 얘도 마이너스 붙이고 얘도 부호 바뀔게요. 이렇게. 얘가 19가 됩니다. 이런 말인 거야. 1, 1, 1. 자, 요거 지금 1 남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D. 그리고 요거 하면 마이너스 얼마지? 자, 요거 자,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D. 그쵸? 마이너스 6D. 자, 얘가 마이너스 자, 19가 되는 거고. 그리고 D를 내가 구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마이너스 3인 거야. 자, 따라서 일반항 구할 수 있겠네. 자, AN 얘는 자, 첫째 항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7이죠. 7. 첫째 항은 지금 7. 그럼 마이너스 3n 하고 그리고 플러스 10 해주면 되겠다. 그지? 1을 넣었을 때 7이 되도록 상수가 결정되면 되니까. 자, 요거 구하면 다 구했지 뭐. B7하고 A7 구하세요. 이런 뜻이니까. 자, 일단 B7부터 쌤이 구해볼게. 자, 따라서 자, B7은 2 곱하기에 7 집어넣으면 짝수 6제곱이다. 그지? 그러면 양수가 될 거니까 64 해서 얘는 128이 나오고 그리고 A의 7 같은 경우는 자, 7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1이 될 거야. 근데 두 개를 더하라고요. 그럼 더해주면 7 그리고 1, 1. 자, 117 맞나? 자, 요렇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그쵸? 자, 하나하나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 늘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수열 문제가 뜬다 하면 등차, 등비 그리고 나머지는 수열의 합인 거야. 수열의 합은 등차, 등비를 포함하는 새로운 어떤 다른 나라죠. 합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등차, 등비 딱 떴으면 우리가 등차, 등비의 계산형 문제가 있고 그리고 등차 수열의 대칭성 문제가 있고 등비 수열의 계산이 있다고. 근데 정수, 약수와 배수 개념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잘해서 하나씩 잘 따져주면 됩니다. 자, 이게 17번입니다. 자, 오케이. 됐고. 자, 우리 교재 이제 마지막 문제가 있어요. 18번. 자, 이 문제도 어려웠죠. 좀 어려웠어. 자, 고등학교 우리 아기 때 배웠던 유리함수가 있어서 유리함수에 대한 해석도 하셔야 되고 합성이라는 살짝의 포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 자, 근데 하나씩 천천히 하면 된다고요. 함수 fx가 딱 이렇게 떴는데 f1하고 f5하고 f3의 순서가 이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p의 최소값을 m이라 합시다. 그려봐야 되겠다. 그치? fx. 점근선의 x값. x는 2분의 p가 됩니다. 점근선의 y값 2분의 1입니다. 자, p는 문제 안에서 자연수기 때문에 사실 그래프는 자, 이렇게 쌤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쭉 있는데 2분의 p가 있고 2분의 1이 있을 거야. 자, 얘가 지금 2분의 1 정도가 있고 그리고 2분의 p 정도가 이렇게 있다고요. 절편을 이용해야겠지. 자, x 대신에 0 대입하면 절편이 마이너스 p분의 2n이 이렇게 돼서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겠다. 그치? 그래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림 그린 게 y는 fx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순서가 어떻게 돼? f1이 가장 막내고 f5가 중간 그리고 f3이 가장 커야 되기 때문에 내가 f1을 한다면 가장 작아야 되니까 뭐 이런 건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다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f1이 있다. 자, 여기에 지금 1이 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f5하고 3은 자, 요렇게 되면 요게 3이 되고 요게 5가 되면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5를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크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2분의 p라는 얘가 1보다는 오른쪽 그리고 3보다는 왼쪽. 따라서 2분의 p 얘가 1보다는 크고 그리고 3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p 입장에서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자연수 P의 최소값이니까 결국 M은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요거 찾을 수 있어. 이런 말인 거야. 자, 그래서 F1은 사실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F5는 양수가 돼야 되고 F3도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사항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M값 구한다. 이게 끝인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는 뭐라고 돼 있죠? P가 M일 때, 즉 M이 3이었기 때문에 요거만 살펴보세요. 2x 빼기 3 분의 x 플러스 2n. 요거 가지고 한번 살펴볼래. 이런 말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볼게. 자, 해봤을 때 이제 또 이제 하나의 함수가 등장한다고요. gx라는 함수가. 내가 얘 그려야 되잖아. 그걸 그리는데 점근선 x값, x는 마이너스 q가 될 것 같고 점근선의 y값은 2가 되기 때문에 이 함수 또한 자, 이렇게 y축, 요쪽 x축을 쭉 그려. 점근선 x값, 자, 마이너스 q. 자, 너가 마이너스 q 정도가 된다. 그리고 y는 2다 라고 하면 이렇게 봐서 얘가 지금 2가 된다. 그리고 y절편을 쌤 한번 구해보면 gx의 y절편입니다. 자, 0, q분의 n 이렇게 돼서 얘는 애매한 상황이네. 2를 기점으로 해서 절편이 q분의 n이 2보다 클 수 있고 2보다 작을 수 있어서 사실은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겠네요. 자, 제일 먼저 q분의 n이 2보다 클 때 그럼 이런 상황이겠다. 그지? 이런 상황. 자, 얘가 지금 q분의 n이 되는 거야. q분의 n이 2보다 클 때의 상황. 분홍색 그림이 y는 무슨 그래프다? gx 그래프다. 이런 뜻이죠. 만족하는지 한번 볼까? 자, 그렇게 주어질 때 왼쪽에 한번 보시면 F5 넣었을 때 그리고 F3 넣었을 때 F1 넣었을 때 근데 F1은 음수였고 F3과 F5는 양수였어요. 그치? G에다 이렇게 넣었을 때 얘가 성립해야 되거든. 근데 F1 넣었을 때 가장 커야 되면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있는 얘가 F1인 거지. 그럼 F1 넣었을 때 F1을 G에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가장 클 거고 F5와 F3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얘가 지금 F5고 대전제죠. 얘가 F3이라고. 그럼 G에다가 F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G에다가 F5를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GF3이 더 작다고. 그런데 대전제가 뭐야? GF3이 GF5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절대 있을 수 없는 운명이다. 그지? 그래서 이 그림은 절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Q분의 N이 2보다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겠네. 결론이. 자,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x축 쭉 넣은 상태에서 자, 점근선 x값. 자, 얘가 이렇게 나와요. 자, 너가 마이너스 q 되고 점근선의 y값이가 2층이 된다고. 자, 그런데 gx 그래프가 선생님 어떻게 돼야 된다고? q분의 1이 작아야 된다고.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y절편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쌤 이렇게 그렸고 너가 q분의 n이 되는 거야. q분의 n이 2보다 작은 거지. 그럼 반대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분홍색 같은 그림이 y는 gx 그림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던져지겠죠. 자, 이런 그림이 되면 되겠다는 거야. 이런 그림이 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F1을 넣었을 때 가장 커야 돼. F1을 넣었을 때 가장 커야 돼. 그럼 요쯤에 얘가 F1이 되면 된다고. F1. 그리고 이쪽으로 자, 얘하고 얘가 지금 대전제가 F5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F3이 F5보다 커야 되니까 F3을 G에 넣었을 때 함수값이 F5를 G에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크다. 맞네. 그죠? 맞다고? 그리고 F1을 G에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가장 크다. 다 만족하네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요 상황인 거야. 근데 맨 끝으로 밑줄 꺼볼까? 자, 자연수 Q의 개수 밑줄 꺼보세요. 자연수 Q의 개수라고 하면 결국은 Q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고 Q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가 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어떤 분명히 n에 관한 식이겠다. 그지? 오른쪽에 있는 n에 관한 식, 즉 Q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Q가 관련된 범위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될까? 있죠. 결론. 선생님 세 번째. Q분의 N이란 얘는 자, 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작다. 그럼 결국 자, Q가 2분의 N보다는 커야 된다는 걸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어디 있을까? F1이 마이너스 Q보다 작아야 된다고. 선생님 지금 두 번째 써야 될 게 F의 원 자체가 마이너스 Q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근데 F1이 얼마인지를 찾아야겠죠. 근데 F1은 여기였지 않아? fx가 2x 빼기 3분의 x 플러스 2n이야. 그럼 F1은 일단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2n이죠. 그럼 마이너스 2n 빼기 1? 따라서 마이너스 2n 빼기 1인 거야. 그럼 여기서 범위가 또 나오겠네. 자, Q의 범위는 작습니다. 2n 플러스 1보다 작은 거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Q는 이렇게 썼을 때, 자, 일단은 2분의 n보다는 크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2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근데 보이세요? 쌤 예전에 얘기했죠. 분모에 이렇게 2가 있으면 짝수, 홀수, 다시 말해서 두 개씩 묶음이 하나의 수열화된다. 왜냐하면 홀수일 때 나누어지지 않고 짝수일 때 나눠질 거니까 홀짝 한 덩어리, 홀짝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석을 하든, 홀수는 홀수끼리 해석을 하고 짝수는 짝수끼리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쌤 얘기했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AN 해가지고 1부터 20까지 더하라 했으니까, 자, N이 1일 때, 2일 때 하나씩 넣어봐야죠. 자, N이 1일 때 1 되면 Q의 범위가 나와. Q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그리고 얘는 3보다 작다고요. 1 집어넣어주면 그때 개수가 A1이잖아. 자, 얼마 되지? 1, 2 해서 두 개가 나온다고. N 대신에 2를 선생님이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자, Q라는 녀석은 2 넣으면 1보다 크고, 자, 2를 넣었으니까 5보다 작을 거야. 그러면 그때 A2죠. 2, 3, 4 해서 3개지. 아니면 큰 수에 작은 수 빼고 1을 빼도 돼. 양쪽에 빠졌을 때. N 대신에 3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자, Q라는 건 2분의 3보다는 크고, 그리고 여기에 7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A3가 만들어져요. 그죠? A3는 2, 자, 2, 3, 4, 5, 6, 5개죠. 그죠? 그래 5개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N 대신에 선생님이 4를 대입하면 요때는 Q는 4가 들어갔으니까 나누어 떨어진다고. 2하고, 그리고 4를 대입하면 9개가 되죠. 9 되죠. 9. 그래서 A의 4는 6이 된다고. 자, 이렇게 가는데 누구 때문에? 2분의 n 때문에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자,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할 거야. 그지? 이 덩어리가 등차가 될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5개가 되고 여기 11개가 되고 여기서 봤을 때 플러스 6이 이렇게 형성이 됐으니까 요 다음에 두 개 항의 합은 18이 될 거라고. 자, 17이 될 거라고. 그쵸? 자,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항이 5고, 그리고 항수가 총 20개까지 합이었는데 2개씩 묶었으니까 10개지. 그럼 첫째 항이 5가 되고 항수가 10개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그리고 자, 얼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까지였으니까 열이죠. 자, 10. 그리고 초 말이잖아. 그지? 아니면 요거 이렇게 2A. 그럼 12. 그리고 플러스 9 곱하기 공차 이렇게 쓰면 D니까 얼마 되겠어? 요거 10이죠. 첫째 항 5니까 10에다가 6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네. 자, 결국 요거 계산하시면 얘가 5가 되는 거야. 5 곱하기, 그리고 계산하면 64. 그래서 5, 4, 20, 320이겠다. 그지? 요렇게 답이 나오겠네. 자, 되겠어요? 자, 여기 지금 최종적인 18번의 정답은 320인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 이게 수열의 완결판이에요. 고등수학의 어떤 기본 배경을 딱 깔아놓고, 뭐 함수의 어떤 특징인 대칭성이나 주기성과 결합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렸을 때 일종의 케이스 분류지, 그지? 케이스 분류인 상태에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개수를 수열화시켜서 결국
수열의 합으로 마침표를 찍는 게 수열의 전반적인 총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요런 걸 한번 해주고 싶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제 마지막 설명하고 싶은 건데, 자, 관계식을 세우는 건데,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죠? 등차 등비 빼고는. 그러면 관계식을 설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평가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주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저격 타임으로 주는 문제입니다. 별표 치고. 자, 자료실에 확인하셨어야 돼. 자, 흘러간다라는 뜻은 이런 거 아니야? 자, 예시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주잖아. A1이 있어요. 그죠? 1,0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B1인 거지. 그럼 걔는 2,0이 돼요. 2,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린다.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분홍색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12분의 5가 되는 이렇게 있으면 자, 쭉 절편이 있을 때 절편 있지, 절편. 그 다음 X축과 만나는 점, 얘가 바로 A2가 되는 거야. 자, 요런 흐름이 반복되겠죠. 자, 흐름이 반복이 되고 의미가 어떤 상황이 반복이 되고 AN의 정의가 문제에서 나와 있다. AN의 정의가 무엇이다? 문제에서 나와 있다. ANX 좌표를 AN이란다. 이렇게 하면 100% 관계식 설정 문제입니다. 알겠죠? 관계식 설정. 그럼 N항과 N 플러스 1항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오면 되니까 선생님이 그대로 지금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쭉 이렇게 축이 있어. 여기 AN이 있죠. AN의 X좌표를 AN이라고 둔다 했으니까 AN, 0 두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N칸만큼 옆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그 유명한 누가 생겨? BN이 생긴다고. BN의 좌표는 AN에다가 플러스 N, 0가 되는 게 맞고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N짜리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요게 지금 CN이잖아. 그런데 여기 접하면서 12분의 5짜리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그 다음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점이 A의 N 플러스 1이 되고 순서대로 A의 N 플러스 1, 0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AN과 AN 플러스 1항의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접한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내린 반지름은 자, 여기 접점까지 내린 어떤 반지름은 요 반지름의 길이잖아. 그지?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내린 건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아. 그럼 얘 이제 세울 수 있겠네. Y는 해서 기울기가 12분의 5고요. 자, 지나는 점을 얘로 할까? 자, X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 그러면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쓸 거니까 일반형으로 정리하면 5x 빼기 12y 마이너스 5배의 a의 n 플러스 1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선생님 뭐 쓰게요? 중심 여기 중심의 좌표 an 그리고 플러스 n 여기 콤마 제로 여기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럼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루트 25 더하기 144 169 루트니까 13이죠. 그리고 절대값 2 곱하기 이거잖아. 5배의 an 그리고 플러스 5n 그리고 상수항 빼면 된다. 그지? 5배의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쓰겠죠. 얘가 바로 반지름과 똑같아. 그쵸? 반지름과 똑같아. 자, 결국은 선생님이 요거 안에 절대값 안에 음수로 왜냐하면 a의 n 플러스 1 빼기 n이 형태를 지금 묶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5로 묶어. 근데 마이너스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 그럼 a의 n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an 그리고 빼기 n 이렇게 두겠죠. 자, 요 녀석의 절대값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쪽에는 5분의 13n이 붙을 거야. 근데 보이세요? 자, 얘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보다 크지.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보다 크죠? 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길 때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 따라서 a의 n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AN을 선생님 그대로 하면 얘가 자 넘어가면 되겠다. 그지? 자 넘어가면 자, 얼마 되겠어? 원래는 선생님이 이거 괄호를 이렇게 씌웠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였잖아. 그럼 넘어가면 5분의 18n인가요? 자 이렇게 된다고. A11 빼기 A10이니까 10을 대입하면 돼. 그러면 36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 그대로 10을 대입한 거니까 계산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정답을 2번으로 체킹을, 자, 4번으로 체킹을 하시면 되고,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자, 이렇게 크게 써놓습니다. 그죠? 관계식 설정 문제입니다. 자, 관계식 설정 문제. 자, 예전에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문과 계열 사람들이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게 어떤 확률의 상황을 주고 n 플러스 1항하고 n항의 관계식을 유추하게 될 수도 있어. 그쵸?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선생님이 이제 기출의 미래 강좌 수업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을 거야. 뭐 가슴 속에 뜨거운 목표가 있지 않아요? 그죠? 목표가 없는 사람이 어떤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험생이나 또는 이제 N수생이나 뭐 재학생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아닌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나가는 목표는 물론 단계로 대학을 가는 목표가 있지만 꿈이 없다면 이 과정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학을 좀 배워도 참 좋았지만 처음에 쌤 얘기했던 게 무슨 말을 했지? 반드시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가는 거야. 뭐 지금 한 2월달, 3월달에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6평을 앞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곧 수능을 보는데 최종 점검으로 선생님 앞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달려가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는 선생님이 운명에 맡긴다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미련이 없고요.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뒤를 돌아보게 돼. 수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목표로 가고 있지만 이 수능의 단계를 넘어가면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인생을 살아갈 때도 과정마다 수험 생활보다 조금 더 힘든 어떤 고난이나 역경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걸 헤쳐나갈 때 수험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자세가 결과가 좋았던 사람들은 뭐 훨씬 좋을 수 있지만 혹시나 결과가 내 목표보다 조금 부족하다면 부족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미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펼쳐질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선배잖아, 인생에. 그죠? 살아보니까 그래.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중간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열심히 꿋꿋하게 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능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쌤이 축하를 많이 해주고 싶고 결과가 혹시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도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강좌에서 훨씬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